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아서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요. 낮 동안 더운 날씨도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시면 10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이 되면 포항이 24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는 19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햇볕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인데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낮을 때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바로 요즘 우리 지역 날씨죠. 이렇게 오존 생성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7도, 포항 24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만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상권 분산 등으로 포항 지역의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아예 문의조차 뜸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이 3층 건물은 1년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종전의 절반 정도의 월세로 장사를 시작한 이 식당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식당은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신 중인데 공시지가보다 2억 원이나 산 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를 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 가격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건물 시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의 대표적 상권인 옛 육거리에서 오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로변에도 임대 상가가 증가 추세입니다. 오거리의 20층 건물에도 임대와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임대 문의만 있을 뿐 분양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일대의 땅값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상가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골칫거리입니다. 3년째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전에 있던 그 입주자보다가 한 30% 이상을 다운시켜도 안 나가요. 빈 상가 증가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경기가 사상 최악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재취항한 포항 김포 노선의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공무원들에게 직접 탑승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할인요금 적용 시 주중요금이 5만 원이고 주차료가 들지 않아 KTX 이용 때보다 싸다는 점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40분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 김포 노선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항공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까지 포항 김포 노선 탑승률은 40%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묵호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시스타 7호가 최근 고장이 잦은 가운데 설령이 21년으로 노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포빌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타 7호는 그제
와 지난 8일 승객 9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갑자기 엔진 결함과 기름 유출로 예인돼 승객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C475는 1996년 4월에 취항한 설령 21년 된 여객선으로 20년이 지나 매년 정기 검사를 받는 등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후포 울릉 노선에 투입된 JH 페리의 시플라워호는 새 여객선이고 1995년 건조된 포항 울릉 노선의 선플라워호 역시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 대저해운이 새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100%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매년 학과별 정원이 바뀌는 대학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 대학의 디자인 학부 수업 시간, 학생들이 팀을 짜 교내 시설의 이모티콘을 직접 디자인합니다. 사람들이 심플한 디자인을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다른 대학의 디자인 전공자는 고교 때부터 미술을 공부한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이 학교는 다릅니다. 일반 교교의 인문계나 자연계 출신들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온 뒤 자신의 적성을 따져 2학년 때 디자인 공부를 선택한 겁니다. 예술을 준비하던 애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인문계에 있으니까 책을 더 많이 읽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좀 생각이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역발상적인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20년 전부터 신입생을 무전공 무학부 제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부의 정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매년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경영경제학부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60명 줄었고 반면 기계제어공학부는 60명이 늘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1학년 때 학점 부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대신 교수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교과목을 개선하고 또 내 과목 안에서도 학생들을 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계제어공학부는 학생 유치를 위해 교수들이 수학 캠프를 열었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들은 기부금 30억 원을 유치해 학부 전형관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전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학년 1학기까지는 언제든지 전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교육부로부터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는 늘리는 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로 뽑혔습니다. 미래가 유명한 거는 학생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지. 교수들은 남만 해도 뭐 자기 전공을 그냥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전공 무학부 제도가 학과별 자율 정원 조정과 융합형 인재 배출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경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임산부 배려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근무 여건을 적극 제공하고 종교계는 가족 친화 교육 활성화, 시민사회계는 양성평등 육아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출산장려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대게였고 나머지는 문어와 전복, 우렁쇠이 등이었는데 포항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관련 회사 제품에 불매 운동이 있는 등 그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학 제품을 불신하는 현상까지 퍼지면서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친환경 성분과 천연 색소를 섞어 비누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하나씩 있음직한 탈취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을 섞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최근 옥시 사태로 화학 제품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예 내 손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아이들이 편안해진다든지 그런 면을 느끼시니까 계속 수업이 생겨나는 거고 계속 수강생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가 생산한 표백제 매출이 급감했고 대신 대체제로 떠오른 베이킹 소다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옥시 크린을 난 참 진짜 지금까지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고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베이킹 소다로 바꿀까 싶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화학 제품들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한 달 동안 섬유 유연제 매출은 지난해보다 15%, 방향제와 탈취제 매출은 26% 줄었습니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대구 지역 약국마다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옥시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제품 불매나 대체제 찾기 같은 적극적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고 고용 인원도 감소해 철강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의 1분기 생산액은 2조 7,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 감소했고 수출은 37.1% 줄어든 6억 883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15,031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무려 945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농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년보다 신청 농가 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직불금은 귀농 귀촌 증가로 소규모 경작이 늘어나면서도 농지 전용으로 논면적 감소 추세가 이어져 신청 농가 수는 1.1% 증가하고 면적은 2%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신청인과 농지 등에 대한 적법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풍이나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률은 전체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상주시 모서면 한 농가는 이달 초 78제곱미터, 즉 24평짜리 집의 지붕이 몽땅 강풍에 날아갔지만 복급이 1,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본인 부담금 2만 9천 원만 내고 가입한 풍수의 보험 덕택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수리 일대 농가들도 이번 돌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풍수의 보험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더 좋은데 이런 피해 있을 때 그래도 복구하는데 비닐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 같은 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많게는 무려 86%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가입하는데 정작 농가가 내야 할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보니 보상률도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피해본 금액을 거의 100% 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보험 가입률은 안타깝게도 저조하기 그지없습니다. 농가주택의 경우 해마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전체 6%대에 그치고 있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가입률은 1%입니다. 이번 강풍으로 655동 25헥타르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한 번 발생했다 하면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농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대형 자연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험 상품이 만들어진 이후 9년째 자치단체마다 홍보와 가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경상북도와 반크는 다음 달 7일까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저지할 중고생 200여 명을 모집해 일정한 교육을 한 뒤 다음 달 18일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반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사이버 독도사관 학교를 공동 운영해 현재 10만여 명의 사이버 회원들이 전 세계 교과서와 웹사이트 등에서 독도와 관련된 오류를 찾아내고 시정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20명에게는 오는 8월 독도 탐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생 4,815명 등 모두 6,100여 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700여 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의성 춘산초 등의 경우 전체 학생의 76%가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나타나는 등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도 늘려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남부권의 청년 취업을 책임질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대구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9%,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각종 일자리 박람회장은 취업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3년 상이 되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오고 취업의 문턱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원서는 많이 넣는데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하니까.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 같은 거는 알지 못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산 대구대학교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1:1 취업 면담 등을 통해 여러 고용기관에 분산된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을 이제 네트워킹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주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의 10개 대학, 5만 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경북 남부권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 지원도 강화하고 각종 정보 제공도 많이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미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구대와 동국대, 한동대 등 경북 지역 4개 대학교가 권역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도 정부와 마을 운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351곳의 정부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정부와 마을 운영 실적 70%와 광역자치단체 평가 20%, 그리고 정부와 마을 중앙협회 평가 10%를 반영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수시군 4개 중 상주시와 의성군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월성원전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한다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한수원과 산자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 허가 신청을 냈다며 이는 경주에 고준위 핵폐기물 방패장을 짓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은 명백한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원자력 관계시설로 취급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요. 낮 동안 더운 날씨도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시면 10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이 되면 포항이 24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는 19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햇볕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인데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낮을 때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바로 요즘 우리 지역 날씨죠. 이렇게 오존 생성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7도, 포항 24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만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